2024년 4월 17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4월 16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뭐 상상 임신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좀 뭔가 멘탈이 단디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이벤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빠져도 뭐 전문가시나가 뭐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뭐 그냥 믿고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뭐 살짝은 불안하고 좀 답답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고 때를 노리는 그런 여유를 갖고 계실 수 있지만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7일 수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과연 지금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아닌지, 저질이라면 왜 저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4월 16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아주 빠른 시간으로 좀 요약해서 볼 텐데 다우지수가 0.17% 상승했고요. S&P 500이 0.2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0.12% 하락했고요. 이날 뉴욕 증시 혼조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과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아니 이게 지금 혼조세로 마감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협상을 한 건 아닙니다. 그죠?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단지 뭐 그냥 뭐 어떻게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도 뭔가 보복할 거야 뭐 이런 멘트 나오면서 그리고 대선을 앞둔 미국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저 미국이 저것들이 뭔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ING 중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고 해봤자 워싱턴 포럼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유, 인플레이션 이거 만만치 않네. 금리 인하 안 되겠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정리하면 자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신 거죠. 제가 작년 11월 달 뉴욕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할 그 순간부터 계속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시장은 미쳐있다. 아니 2024년도 연말에 점도표를 봤더니 2023년도 점도표보다 75bp 떨어져 있더라. 아, 그러면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하겠네. 그러면 75bp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한 25bp 3번 정도 할 테니까 8번의 FOMC 회의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을 찾다가 아예 그냥 할 바에 그냥 3월 달까지 해라.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2024년도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주식이 상승했고 3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뭐 6번, 7번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서 주식시장이 미쳐 날뛰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아마 딱 기억에 남는 건 이런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기대감이에요. 지금 그냥.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2024년도 1월 달에 연초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애플의 투자 보고서가 매도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AI가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드렸죠. 아직까지 금리 인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금리 인하를 꿈꾸다가 하다 3번, 6번 이렇게 떡 준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은데 김칫국부터 마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나 반영이 일찍 많이 됐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애플은 매도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아직까지는 약간 기대감만 있는 엔비디아 즉 AI에 미친 듯이 홀려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은 광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 인플레이션 올라갈 겁니다. 국제유가 상승할 거고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분 1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꼭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꼭 2%여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2달 연속 상승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설마 금리 인상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뭐 100이겠어?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카드를 슬그머니 집어넣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가지고 이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3월달 산업생산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요. IMF에서 발표한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2% 종전 대비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 얘네들도요 정신줄 놓고 있습니다. 몰라요. 잘. 이날 파월 의장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필립 제퍼슨 부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입수되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현재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지속적임을 시사한다면 현재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쉽게 못할 거고 그리고 필립 제퍼슨 부의장 얘기는 뭡니까? 금리 인상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뉴욕 증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날 뉴욕 증시의 분석을 보면 뭐 중동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혹은 필립 제퍼슨 부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끝날 것도 아니었어요. 하락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뉴욕 증시가 너무 불안하게 빠졌거든요. 막 몇백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반납하고 다시 하락하고 이 난리브루스를 치면서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서 혼조세로 마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뉴욕 증시는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두 번째 제 방송에다가 질문 올려주신 분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자, 안녕하세요. 미쓰리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하하. 네, 방송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잘 듣고 엄청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쓰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드디어 채권 금리에 주목하기 시작했네요. 궁금한 점은 미쓰리는 왜 10년물 채권 금리를 먼저 받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엄청 짧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10년물 국채금리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최근 들어서 보고 있겠습니까? 돈은요 여러분 움직여요. 그러니까 작전을 하는 애들도 세력 애들도요 A라는 종목에서 벌어먹으면 후다닥 그 자금을 빼서 또 다른 데로 B라는 종목을 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금에 투자했던 애들이 큰 손들이 빠져나오면 뭐 달러로 간다든가 유가로 간다든가 채권으로 간다든가 비트코인으로 간다든가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돈의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워낙 많은 돈이 풀려가지고 처음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갔다가 뭐 그 다음에는 뭐 비트코인이 회복됐다가 최근에는 금이 많이 올라가고 막 달러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10년물 국채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뭐 주식은 당연한 거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월 달인가 그랬죠? 3월 달에 좀 쉬고 싶다. 못 쉬잖아요.
물론 휴대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볼 수는 있지만 또 그게 또 노트북이랑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 맛이. 손맛이. 어떤 매매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뭐 저 혼자 매매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봐야 돼서 그래서 그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까지 생각해서 미리 톡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체결 확인까지 해야 되고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거 괜찮아요 미쓰리 기다려도 돼요 이러면은 네 기다려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까지 바로바로 해주기 위해선 제가 모니터 앞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니터 앞에 뭐 저는 뭐 모니터를 막 여러 개를 막 두고 막 저는 그런 장비빨 같은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거 체크하고 싶은 것들 뭐 국제 유가 뭐 10년물 국채 아니면 달러, 금 이런 거를 보는데 그런 건 어떤 부분을 보냐면 제가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급과 공급이 되게 순수한 녀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산에 대해서 그 자산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아니 여러분 2019년도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3%에 육박하네 뭐하네 하면서 난리 쳤는데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4%가 넘어가도 아무 소리 안 한다고 사람들 미쳤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엄청 간단하게 답변 드렸고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새날 방송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역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국회의원이 의견이 있지만 다른 국회의원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합의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투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혼자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꾸준해야 되고 내가 조금 독해야 되고 내가 조금 냉정해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주식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뭐 어떤 분 말씀대로 주식은 절대 쉬운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혼자서 제대로 된 공부를 그것도 꾸준히 하셔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제 경험상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께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물갈이가 필요하다. 특히 그 물갈이는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좀 강력한 이슈로 푹 뺐다가 확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증권 바닥에서 그 경험했던 바로는 9.11 테러 때 그리고 코로나 때입니다. 9.11 테러나 코로나는 어떤 금융 시스템과 상관없이 돌발적인 악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악재가 셌습니다. 9.11 테러 때 이후에 계속 어떤 전쟁에 대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첫 타격이 강하다 보니까 확 빠졌다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번에 2000포인트 밀어내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복을 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뭐냐? 그거는 어떤 금융 시스템과 상관없는 돌발 악재가 9.11 테러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였다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세계 어떤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이 돈이 굴러서 자꾸 다른 데 영향을 주다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어서 경제 회복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2014년도에 2014년부터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해요라고 목표를 잡았지만 그 시스템 붕괴가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로까지 넘어가면서 그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충격은 좀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쭉 빼서 일명 물갈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미쓰리가 3월 달에 계속 뉴욕 뱅코프 사태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정도 재료로 가지고 그냥 한번 빼고 금리 인하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그때 우리 미국은 연착륙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꾸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계속 연착륙 타령을 하다 보니까 뉴욕 뱅코프 사태를 눌러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오겠습니다. 물갈이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월 16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원래대로라면 하락하는 게 맞아요. 뉴욕 증시가 반등한 것도 아니에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거. 저는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어떤 녀석은 오르고 어떤 녀석은 내려갔어요. 그러면 뉴욕 증시가 그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 반등 못했는데 실망감 그리고 하락합니다.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월 17일 수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플러스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숙제 내볼까요, 여러분? 아유, 숙제 내고 싶어. 그냥 뭐 더 깊은 얘기들 더 재밌는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답을 좀 드리면 여러분 4월 17일 동시호가 때 하한가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었죠. 왜 하한가를 보여줬을까요? 반대 매매 물량입니다. 그런데 반대 매매는 뭐예요, 여러분? 시장가로 이제 물량이 던져지는데, 그러니까 하한가죠, 거의. 하한가로 주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가가 하한가면 그냥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독한 말씀,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하한가로 시작해. 그러니까 그 종목 그냥 신용 반대 매매 물량 싹 하면 정리되고 싹 가볍게 날아가면 돼. 이러면 되는데 반대 매매를 하한가를 하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수가를 계속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올려놓는 거죠. 반대 매매는 피할 수가 없어. 내가 돈이 더 있어서 돈을 넣든가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더 없으니까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입할 수 없으니까 반대 매매는 무조건 오늘 내가 증권회사에서 주문을 내기 때문에 반대 매매는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좀 덜 빠지게 더 좋으면 뭐 조금이라도 플러스된 가격에 내 반대 매매 물량이 정리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반대 매매 물량들을 그거 뭐라고 그냥 한두 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그거를 높이 매수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중에 상승폭 다 반납했고요. 그죠? 또 후반에는 또 뭐 잠깐 또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만 지금 오후 3시 24분 현재 코스피 예상 마감 시황이 2581포인트입니다. 더 빠졌죠. 그리고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일 좋은 건 뭐 개인적인 욕심 말씀드리면 저는 2400포인트, 2400에서 2500포인트 되면 저는 아마 제 종목들이 날아다닐 겁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은 아니야. 2600은 지키고 싶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맨 처음엔 반대 매매를 지키려고 했고 장 후반에는 2600포인트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종가에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힘이 없는 겁니다. 왜 4월 17일 수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렇게 그지 같았는지 저렇게 저질이었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는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물갈이는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악재가 어느 정도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다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악재가 좀 센 게 나와서 푹 빠진 다음에 물갈이가 싹 된다. 그럼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릴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깝치고 있죠. 그냥 금리 인하 후퇴하고 있어요. 아직 쟤네들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더 빠질 겁니다. 더 빠져야 되고요. 더 빠져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연말부터 얼마 전까지 미쓰리가 고장난 시계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제가 계속 했던 얘기, 기대감으로만 올랐습니다. 올해 6번, 7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쓸데없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랐고, 증시가 올라가면서 경제 지표가 회복이 되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고요. 대신에 사람들은 다른 걸 보지 못했어요. 국채 금리나 뭐 유가 이런 거를 보지 않았어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늘 포진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어디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슈는 다 생각하지 않고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거에만 집중하다가 거덜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뵐 거고요. 빠른 물갈이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개인들이 이렇게 사들이면 빠른 물갈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래 갈 거예요. 장중의 변동폭 굉장히 커질 거고요. 여러분들은 불나방처럼 이거 샀다가 빠지면 손절하고 다른 거 사고 막 이럴 겁니다. 제가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매매를 방송을 하는데 저 밖에서 지금 뭔가 건설을 하느라고 좀 시끄럽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